네, 안녕하세요. 독학사 중급영어에서 기본 이론을 맡게 된 김태은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기본 이론이랑 문제풀이 과정 두 갈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일단 교재 목차를 좀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목차편 앞에서 이제 몇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차편이 있죠? 간단하게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교재가 총 3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편이 어휘 및 관용어구가 있고요. 사실 어휘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간데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수업이 컴팩트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따로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휘 수업이 재밌긴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본인의 어떤 그 시간 투자, 약간 암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컴팩트한 강의를 위해서 약간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업은 2편의 문법 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법 이제 이론 수업 쭉 하고 그 다음 커리큘럼이 이렇게 문제풀이 이걸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개가 될 겁니다. 밑에 있는 3편의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이론 쭉 끝낸 다음에 바로 독해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론편을 마무리 짓고 다음 커리큘럼에서 이제 예상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예상 문제도 문법 이론 문제, 문법 예상 문제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예상 문제 쭉 진행을 하게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부록편에 최종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종 모의고사가 1, 2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제가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4강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드리자면 어휘는 잘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여러분이 잘 좀 이제 외워주시고요. 하루에 이제 뭐 한 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어휘를 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고 이론 수업을 쭉 들으시고 문제풀이 수업을 쭉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론 듣고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풀이를 찾아 듣고 이론 듣고 문제 듣고 이론 듣고 문제 듣고 이거는 본인 타입에 맞춰서 나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학습 타입들이 다 이제 다양하니까 본인 타입들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마무리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빨리빨리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편에 어휘 및 관용어구 들어가 있죠? 여기는 살짝 스킵할게요. 네. 어휘는 네. 양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는데 내가 하루에 이 정도를 좀 정해놓고 외워야 되겠다라는 양을 갖다가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영어가 약간 아직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좀 반 페이지, 그러니까 반 장, 내지는 한 장,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 난 그래도 영어 공부 좀 했어 하시는 분들 한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 해가지고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냥 막무가내로 오늘 그냥 이만큼 공부해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일정 양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반복해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 외워가지고 암기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네.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쌤 제가 어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웠는데 아직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요 학생 때 이제 어휘를 외울 때 어휘책 한 권을 한 20번, 25번 이렇게 발을 정자를 쓰면서 한 발을 정자를 4-5번 돌렸으니까 한 20번에서 25번 정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외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만이자 약간 좀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 한 번 외웠어도 그 다음날 반도 기억 안 나는 게 인간이고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나한테 맞는 양을 적정 양을 정해서 좀 여러 번 돌려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어휘 학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한 번 이렇게 외웠다고 해가지고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휘 이야기 드렸고요. 자, 바로 교재
제2편 문법편의 제1장 준동사 기본 이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준동사인데 준동사. 네. 2편 문법의 1장 준동사. 자,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개요 먼저 볼게요. 준동사를 보시면 준동사가 사실 영어 문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을 잘 잡고 들어가실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보세요. 자, 준동사라 함은 동사의 형태를 자, to 더하기 동사 원형 내지는 동사에다가 ing 내지는 pp 형태로 변형시켜서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것. 이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게 되죠. 그죠?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이쪽에서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동사를 공부를 하게 되어요.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사실 동사입니다. 네. 그 8품사라고 이제 나뉘어지는 것들 약간씩은 접해 보셨죠? 그러니까 영단어가 8가지 품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사실은 동사예요. 네.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 이제 모든 언어들이 전반적으로 그러한데 언어에서 동사가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문법에서 절반 정도는 다 동사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영문법에서 절반 정도는 모두 동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동사를 배웠을 때 이걸 문장 전체의 동사로 쓸 수도 있죠. 이걸 갖다가 본동사다, 서술어다, 내지는 본동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예문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 이를테면 I want,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잡아주는 덩어리 있죠. 여기에서 동사는 want는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 전체의 본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보시면 a job is, 얘가 본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밑에서는 I went, 내가 갔다, 얘가 본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예문에서는 reading good books is important, 얘가 이제 문장 전체의 본동사가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I like the girl 이라고 해가지고 like가 문장 전체의 본동사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장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한 개씩만 배치가 되게 될 텐데 그 동사를 사실은 서술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본동사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본동사. 우리가 문장의 본동사를 만들어줄 때는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 내지는 시제, 뭐 현재인지 과거인지 내지는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동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뒤로 빠져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다가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예정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전환하여 쓰는 방법, 요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이고, 동사를 동사로 쓰지 않고 다른 품사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본자의 약간 상대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준동사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동사다, 이거는 본동사가 되는 거고, 동사로 만든 약간 다른 기타 품사다, 이건 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어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한국어는 지울게요. 당연히 우리 모국어가 국어니까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어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한국어에서도.
보세요. 우리 독서라는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책 읽다. 이거는 사실은 동사예요. 얘는 명사고 책을 읽다. 얘는 품사상으로는 동사로 칩니다. 네. 근데 우리 평소에 독서라는 명사를 많이 쓰나요? 아니면 책 읽는 것 내지는 책 읽기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것보단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책을 읽는 것, 책 읽기.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나는 책 읽기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나는 독서를 좋아해. 나는 독서를 싫어해. 약간 말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기상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때 얘들아, 이른 기상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영어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약간 동사로 만든 명사, 약간 준동사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울게요. 네. 준동사라는 것이 동사를 다른 품사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동사로 만든 명사 두 가지 있습니다. 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있고요. to 더하기 ing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부정사고요. 이 친구 이름이 동명사예요. 네. 우리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주거나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이라는 명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부정사는 명사 말고서도 형용사나 부사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사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죠. 명사, 형용사, 게다가 부사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오케이? 자, 동명사는요. 이름에도 그냥 명사라고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그냥 명사 기능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친구예요. 이름도 그냥 동사로 만든 명사다 라고 해서 그냥 동명사라고 해가지고 심플하게 끝나고 있죠. 자, 동사로 만든 명사 말고 동사로 만든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에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춥다. 요거는 동사죠. 추운 하면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네. 우리 아시겠지만 영문법에서 형용사란 명사를 꾸며주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추운 형용사니까 날씨 명사를 꾸며주는데 아무 제한이 없죠. 쉬다 하면 동사입니다. 만약에 쉬는 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쉬는 하면 형용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당연히 뭐 시간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식의 형용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똑같은 구조가 영어에도 녹아있다는 이야기죠. 자, 동사로 만든 형용사 영문법적으로는 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자, 분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의 현재 분사.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능동의 ing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게 능동의 현재 분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동의 pp라는 것이 있죠. 수동의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수동의 pp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이제 사실 영어를 참 공부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게 학생들마다 영어 베이스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냥 영어를 원래 좀 잘했던 학생들도 있고 원래 영어랑 담을 쌓고 지냈던 학생들도 있죠. 저는 그 사이에 가운데다가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 조금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 베이스가 어디 있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준동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는 어떤 영문법 시험을 다 막론하고 준동사 얘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만큼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인데 기본 개념을 잘 쌓아놓고 들어갈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라 함은 동사를 다른 품사로 응용하고 전환해가지고 쓰는 과정을 준동사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준동사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준동사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딱 세 가지입니다. 더 없어요. 근데 부정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품사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세 가지죠. 명사, 형용사, 부사.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가 다음 챕터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는 한 가지입니다. 명사. 분사도 한 가지예요. 형용사.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 준동사 챕터에서는 요 개괄적인 이야기, 이 세 가지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쭉쭉쭉 공부해보고 이 다음 챕터에서 한 개씩 부정사 먼저, 동명사 그 다음, 분사 그 다음 해가지고 한 개씩 뜯어서 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교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랑 PPT를 같이 볼 건데 예문들은 PPT 위주로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만든 예문이 아니라 다 교재에 있는 예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야, 저거는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교재에다가 좀 이제 옮겨 적으셔서 복습할 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운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제가 첫 시간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딱 첫 강 듣고 어려워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I want, 나는 원한다 라는 멘트가 나와 있죠. 자, 뒤에를 보시면 지금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네, 영문법에서는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여 놓으면 이 형태를 부정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요. 내가 원하는데 자, 뭐를 원하는 거냐면 to be a member of this company 라고 해서 이 회사의 멤버가 되는 것을 원한다. want가 삼형식 동사고요. 뒤에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인 품사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to 동사가 명사니까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영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어 자리에는 사실은 명사 또는 형용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인 덩어리입니다. to 부정사가 아까 명사적 기능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어에 들어가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례 볼게요. A job is more than a way. more than something 하면은 뭔가 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way가 방법이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 이상의 것이다.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다.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To make a living. make a living이 이제 생계를 해결하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한 수거 같은 거예요. make a living. 생계를 이제 해결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생계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해서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어떤 방식인지 뒤에서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상은 모두 형용사로 봅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예외 없어요. 무조건 형용사다 라고 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방법이죠?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기능도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만 잡아두세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어서 할 겁니다. 밑에 볼게요. I went to the store. 제가 가게에 갔어요. 끊고 to buy some sugar 해서 들어가 있죠. to buy some sugar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은 to 동사가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to 부정사를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뭐지? 너무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to 부정사가 to 덕이 동사 원형이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고 있다면 그냥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정사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적 기능, 형용사적 기능, 그리고 부사적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그죠? 자, 밑에를 보시면 이번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뭐였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뭔가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100% 명사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어 자리 들어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게 됩니다. 됐죠? 자, 보시면 reading good books까지가 동명사 덩어리예요. 네. read good books이면 좋은 책을 읽다라는 동사일 텐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 놓았으니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이라는 식의 동명사, 명사인 척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It's important, 중요하더라.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더라. 괜찮죠? 그죠?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는 이가 라는 조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언어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은는 이가가 붙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더라. 괜찮죠? 밑에 보시면 I like the girl. 내가 그 여자애를 좋아해. 됐죠? 자, 읽어보시면 sitting next to you. sitting next to you. sit 하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ing를 붙여놨습니다. 네. 근데 해석을 좀 하다 보니까 너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자애를 내가 좋아해. 어떤 여자애죠?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자애죠. 우리 아까 동사로 만든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분사라고 불렀고요. 분사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ing 내지 pp. 됐죠? 여기는 ing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기능을 하는 ing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뭐 이렇게 능동의 ing다 내지는 현재 분사다 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다음 챕터가 계속 이제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챕터거든요. 부정사 먼저,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지금은 큰 그냥 덩어리 개념만 잡아주시고요.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 알아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챕터라서 그래요. 됐습니까? 제가 아까 약간 말 실수를 한 게 예문이 다 교재에 들어가 있는 예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페이지만 예외예요. 네, 이 뒷페이지부터는 그냥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다 갖다 썼는데 이 페이지는 제가 다 그냥 타이핑을 친 교재는 없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약간 수정하고 갈게요. 네. 찾다가 없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약간 수업하다가. 네. 이 페이지, 이 슬라이드에서만 제가 친 거고요. 이 뒷페이지부터는 계속 교재에 있는 예문들 나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잡았으니까 교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준동사 보시면 네, 제일 위에 개요, 준동사는 본래 동사였으나에 해당하는 이야기 쭉 잡아드렸고요. 네, 1번 준동사의 문법적 특징 가볼게요. 자, 준동사는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재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준동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역할을 하면서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나가고 있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준동사라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기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품사로 약간 전용이 된 약간 좀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 역시 다음과 같은 동사의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된다. 밑에 뭐 부정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to 부정사가 뭔가 하는 것이라면 뭔가 하지 않는 것이란 뉘앙스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동사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시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한다. 의미상 주어 독학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정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밑에 보시면 준동사를 부정할 때 부정어는 not이나 never 바로 앞에 사용된다라고 들어가고 있죠. 되게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동사 있죠. 뭐 부정사일 수도 있겠고 동명사일 수도 있겠고 이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부정의 뉘앙스를 넣어주고 싶다면 not이 앞으로 가면 돼요. 물론 never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not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네, not이랑 never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not으로 공부하시고요. never도 가능하다라고 확장을 시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동사가 동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정을 해주고 싶다면 not to 동사라고 가주면 되는 거겠죠. ing도 동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정을 하고 싶다면 not ing. 분사도 뭔가 하는, 뭔가 된 이런 뜻인데 만약에 not을 넣어주고 싶다면 not ing, not pp 이런 식으로 준동사를 부정하는 not은 준동사 앞에 쓰인다. 이 멘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됐죠? 네. 슬라이드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방금 한 이야기가 쭉 들어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동사 앞에 둔다, 앞에 둔다. 이게 그냥 동그라미만 한번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 텐데 단순과 완료 그리고 4번이 의미상 주어라고 들어가 있죠.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는데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할 거고 다음 강의에서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강의에서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자, 가볼게요. 오늘은 큰 개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교재를 살짝 보고 들어올까요? 여기서부터는 다 교재에 있는 예문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만 제가 만든 거고 이 뒤편부터는 다 교재 나오는 예문들이에요.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번 단순과 완료 밑에 이제 예문들이 쭉 있죠?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가볼게요. 단순과 완료. 양거로 1번 단순 시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시제가 단순 준동사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겠죠? 단순 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폴트 원래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to be,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얘가 단순 부정사예요. 얘도 ing, 그냥 ing 형태 그대로 들어가 있죠? 얘가 단순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추가 사항 없이 원형 그대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인데 어쨌든 분사입니다. 얘가 그냥 단순 분사예요. ing니까 현재 분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단순 준동사는요. 문장 전체의 본동사 있지 않습니까? 본동사와 같은 시점에 일어났음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 준동사는 본동사와 같은 시점에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he seems, 본동사 현재죠. 우리 seem to 동사를 어떻게 보인다 라고 해석해 주거든요. 걔가 보이는데 얘가 현재지. 근데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현재인 거예요.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인다. 내가 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seem to 동사면 동사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걔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걔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내려가 볼게요. 밑에 있는 문장에서 이 동명사 문장에서 본동사는 they are satisfied with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들은 만족을 한 거예요. are 현재 시제죠. 그들이 지금 만족을 한 겁니다. 자, 어디에 만족을 한 거냐면 helping the poor. 이게 그냥 일반 단수 동명사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본동사와 같은 시점임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지금.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서 지금 기쁜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반 그냥 디폴트형이 쓰였으니까 이 문장의 본동사는 went outside to play 얘거든요. 밖에 놀러 나갔다. 언제 밖에 놀러 나간 거죠? 과거에. 과거 어떤 시점에. 얘가 밖으로 놀러 나간 겁니다. 언제 숙제를 다 하고 밖으로 놀러 나간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숙제를 다 하고 딱 그 시점에 밖에 놀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밖에 놀러 나간 거하고 숙제를 끝낸 거하고 시점이 같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사실 단순 준동사는요. 얘만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완료 준동사랑 같이 공부해야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완료 시제, 완료 준동사라는 게 나오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to have pp 라고 들어가 있는 게 완료 준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to have pp 얘가 완료 부정사예요. 그냥 to 동사가 아니라 to have pp라고 쓰여져 있으면 본동사보다 옛날에 그랬어 라는 옛날 이야기야 이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근데 남동생이 제가 이제 집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군대에서 찍어온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얘가 행복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서만큼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칩시다. 네. 제가 이제 동생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이 사진 좀 봐. 얘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엄마랑 둘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거, 보고 있는 건 지금이죠. 그렇죠? 보고 있는 건 지금이죠. 엄마 이 사진 좀 봐. 얘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는 현재입니다. 얘가 본동사죠? 현재로 쓰였어요. 근데 행복한 게 지금인가요? 아니면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 동생도 이제 아저씨여가지고 그 10년 전에 그 군대 막 20대 초반 약간 그때인가요? 훨씬 옛날이잖아요.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옛날에 그때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 행복했던 게 과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라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to have pp 본동사보다 과거임을 가정하는 과거임을 갖다가 이제 그 뉘앙스로 더 덮어주는 완료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행복해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옛날에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to의 pp는 옛날에 네,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having pp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족스러운데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이를테면 뭐 일주일 전에 내가 도와줬다고 칠게요. 근데 그때 이제 있었던 만족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나 저번 주말에 불쌍한 사람들 이제 봉사활동 갔다 왔잖아.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니. 난 너무 만족스러워. 막 자아도 칠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지금 만족스러워? 그건 위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전히 만족스러워? 밑에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거는 홈워크를 딱 complete 하고 그 시점에 바로 놀러 나간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그 전에 미리 숙제를 다 끝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밖에 놀러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월요일에 숙제를 끝낸 겁니다. 수요일에 놀러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료 준동사가 쓰여져 있으면 본동사보다 확실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본동사보다 확실히 과거에 발생한 일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뒤에 이제 부정사 편이나 이렇게 동명사 편에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될 테니까 그때 이어서 더 공부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다음 네. 의미상 주어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4번 위에 있는 예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 의미상 주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장의 주어와 문장 전체의 주어와 준동사의 행위자 이 준동사 to 동사에서 to 동사 그 동사를 누가 했는가 얘가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교재에 있는 예문입니다. 네. I want to live in the 제주 island. 나 제주도 가가지고 살고 싶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 문장 전체의 주어는 I, 나예요. 그렇죠? To live in the 제주 island. 이 부정사의 주어도 나죠. 나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 누가 제주도 가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나.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준동사, 부정사의 행위자가 같다면 굳이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제주도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양가로 2번 한번 가볼게요. 네, 교재에 있는 예문입니다. 나는 그냥 나 지금 사는 데가 좋고 나는 걔가 제주도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보세요. 그러면은 to live, 사는 건 그거든요. 근데 문장 전체의 주어는 나거든요. 얘랑 얘가 같지 않죠. 이럴 때 앞에다가 따로 표기해 주는 것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타동사 뒷자리는요.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얘를 오형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죠. 우리 조금 이따가 오형식 동사를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형식 동사는 want to, a to 동사, enable, a to 동사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오형식 동사 외워가지고 같이 커버하시면 되고요. 그 이 동명사죠. 얘는 enjoy 플러스 ing 얘는 사실은 동명사란 말이에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사실은 소유격이 원칙이고 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소유격인 there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목적격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오형식 공부해가지고 커버하시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목적격도 허용을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됐죠? 자, 사실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있는 양가로 3번이거든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자, 보통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 위에서 많이 묻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출제 경향을 본다면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 이 상태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보세요. It is time.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밑에 있는 이 두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t is a good habit. it 가주어죠. 이거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습관이에요? To eat fresh vegetabl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은 되게 좋은 habit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누가 이 야채를 먹는 거예요? 그가. 해가지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for, 전치사 for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원칙 되겠습니다. 오케이? 부정사 앞에 for 명사 있으면 명사를 위해가 아니라 명사가 동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쌤 얘는 for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형식 외워가지고 커버를 합시다.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챕터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앞에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원칙은 앞에다가 for him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면.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앞에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면 전치사 for를 쓰는 것이 아니라 of를 쓰셔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정리를 하자면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 예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면 to 부정사 앞에다가 원칙적으로는 for 명사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는 of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예외가 발동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앞에 인성 형용사가 있을 때 kind처럼 됐어요? 쌤 인성 형용사가 뭡니까?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4번 의미상 주어의 양과로 3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단 사람의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인성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오른쪽에 kind, nice, wise, careless 자 몇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자 인성 형용사라는 것은 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형용사는 싹 다 인성 형용사입니다. 교재를 볼게요. 걔 어때? kind, 친절해. 걔 어때? nice, 착해. 걔 어때? wise, 되게 현명해. 걔 어때? careless, 애가 좀 칠칠치 못해. 이런 식인 거죠. 꼭 긍정적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부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래 라고 나올 수 있는 형용사라면 우리는 인성 형용사다 라고 불러줘요. 앞에 인성 형용사가 있으면 for 쓸 것이 아니라 of로 내려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미상 주어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1강을 이렇게 마칠 건데 본의 아니게 좀 길어진 게 있네요. 네, 죄송하고 자. 일단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앞으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휘 수업은 이렇게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해 주셔라. 그리고 준동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네, 준동사의 시제, 단순 완료, 그리고 의미상 주어, 특히 부정사랑 동명사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인가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부정사랑 동명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가서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한 번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아 이런 건가?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